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연이어 입국 금지, 추방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 와중에 중국인들은 한국인 비난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졸드 폰테인이에요. 저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부모님께서 외교관으로 일하셔서 몇 년마다 새로운 나라로 이사를 가곤 했어요.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단연 파리였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강을 따라 산책하며 작은 서점에 들르거나 아늑한 카페에서 신선한 크루아상을 즐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공기는 맑았고 거리는 깨끗했고 도시 전체가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우리 중국으로 이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로운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중국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너무 넓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중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몇 년 전 한국 여행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도 강대국이니까 비슷하겠지. 그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제일 먼저 공기가 확 다가왔어요. 탁하고 먼지가 많아서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고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다음으로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길 건너편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했어요. 버스와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마치 도로에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누가 더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해 보였어요. 택시에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청난 크기의 빌딩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일부 건물들은 새로 지어진 듯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다른 건물들은 낡고 지저분했어요. 창문에는 빨래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혼잡하고 정신없고 거칠어 보였어요.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짝 안도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부유한 지역에 있었고 높은 아파트 건물들과 보안 요원들이 있는 단지였어요. 아파트 내부는 현대적이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발코니에 나가보니 도시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회색 스모그가 하늘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다니게 된 곳은 베이징 국제 아카데미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이곳이 중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셨죠. 학교는 엄청나게 컸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최첨단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외관만 보면 유럽의 유명한 학교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학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출신의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서로 섞여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만 다니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서로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유럽과 미국 학생들은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중국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럽 애들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지금 나를 보고 말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요나스라는 독일인 학생과 같이 앉았어요. 요나스는 중국에서 1년 정도 살았던 친구였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뭘 몰라? 저는 물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우리를 안 좋아해. 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그냥 학생들일 뿐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저 공부하러 온 건데. 수업 시간에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 학생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강해.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길어.
서양 애들은 우리를 질투하고 있어. 어떤 유럽 학생이 다른 의견을 내자 중국 학생들이 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떤 애들은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첫날은 정말 버거웠어요.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선생님들은 중국의 업적을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학생들은 경쟁심이 강했고 분위기는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겨서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졸업이 다가오면서 학교에서는 영국으로 떠나는 졸업여행을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됐어요.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강당에 모으셨을 때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학생 여러분,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 말이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요나스를 쳐다봤어요. 요나스는 살짝 눈썹을 올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래의 초강대국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갑자기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일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기까지 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졸업여행이 맞나? 제 유럽 친구들 역시 저와 같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문제는 비행기 타기도 전에 시작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많은 중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온 걸 봤어요. 처음엔 그냥 짐이 많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보안 검색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씩 가방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안 요원들이 중국 학생들의 가방을 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갑자기 강한 냄새가 퍼졌어요. 가방 안에는 말린 해산물, 강한 향신료, 심지어 진공 포장된 고기까지 들어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수제 소시지와 오리알까지 싸왔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영국의 반입이 금지된 것들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한 중국 학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서양 나라들은 항상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또 다른 학생이 앞으로 나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안 요원들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걸 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부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항의했고 몇몇은 가방을 열어보길 거부하며 관리자와 이야기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공항 측에서는 경찰을 호출했어요. 몇 분 만에 경찰들이 도착했고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공항에서 강제 귀국 조치를 받았어요.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친구들이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옆에 있던 요나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짜 창피하다. 우리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보안 검사를 통과했어요. 저는 이미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비행기조차 타지 않은 상태였어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런던에 도착했어요. 저는 얼른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한 명씩 인터뷰를 받았어요. 유럽 학생들은 영어로 간단히 대답하고 빠르게 통과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심사대에 서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영어가 서툴렀어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관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한 학생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심사관을 노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중국인이에요. 우리를 존중해야죠. 어떤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심사관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쪽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속이 답답했어요. 대체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때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어요. 줄을 서 있던 한 학생이 심사관과 언쟁을 벌이며 팔을 휘저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대를 통과하려 했어요. 그러자 다시 경찰이 출동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따로 불려갔고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느라 또 1시간을 허비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올 때쯤 저는 이미 너무 피곤해서 런던에 도착했다는 기쁨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도착했을 뿐인데 벌써 엄청난 문제가 쌓이고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유럽 학생들은 심사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고 금방 통과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 차례가 되자 줄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한 학생이 심사관에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심사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왜 그냥 절차대로 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중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한 학생이 줄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심사관이 그를 막아서자 그 학생은 버럭 화를 내며 심사관을 밀쳤어요. 또 다른 학생은 질문에 화가 났는지 심사관의 팔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그러자 보안 요원들이 몰려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몇몇 학생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공항 경찰이 출동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즉시 체포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요나스를 바라봤어요. 요나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방금 애들 경찰한테 잡혀갔어.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찰서에 가게 된 친구들이 생겼어요. 공항에서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저는 이제 남은 일정이라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럴 리가 없었죠. 우리의 다음 일정은 런던의 유명한 역사 박물관 방문이었어요. 이 박물관에는 여러 나라의 역사 섹션이 있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박물관에 들어가자 몇몇 중국 학생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중국 전시 공간이 엄청 커야 할 텐데.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역사 섹션이 굉장히 넓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고 전통 유물들과 예술품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전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늘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몇몇 중국 학생들은 표정이 굳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한 학생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은 중국에서 모든 걸 배워갔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때 한 중국 학생이 박물관 가이드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국이 모든 걸 중국에서 베꼈잖아요.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박물관 가이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한복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 의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학생들이 더욱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이 모든 걸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학생이 갑자기 유리 전시대를 세게 밀쳤어요. 순간 경보음이 박물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다른 관람객들은 뒤로 물러났고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박물관 직원들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지금 즉시 박물관을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박물관에서 쫓겨났어요. 밖으로 나오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뭐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저로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걸까? 요나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루 일정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박물관에서 쫓겨난 뒤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로 이동했어요.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랐어요. 유적지에 도착하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수백 년 된 돌 구조물과 섬세하게 조각된 기념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조용히 돌아다니며 설명문을 읽거나 사진을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경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학생들 몇 명이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큰 돌벽 앞에서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저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더니 돌벽에 대고 눌렀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칼끝을 돌벽에 밀어넣으며 한자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그 학생은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에 중국의 흔적이 없잖아. 내가 새기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른 학생들도 합류했어요. 몇몇은 마커와 펜을 꺼내더니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들은 돌을 주워서 유물 위에 올라가 마구 밟았어요. 그들은 이곳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역사적인 유산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 있던 요나스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완전한 범죄야. 요나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건 말 그대로 문화재 훼손이야. 그는 속삭였어요.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어요. 그때 주변 관광객들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들이마시고 한 남성은 급히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아마도 보안 요원을 부르러 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거기서 보안 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마커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순식간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포위했어요. 한 요원이 무전기로 경찰을 호출했어요. 우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번져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증거를 확보했어요. 모든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칼로 새긴 낙서, 마커로 그려진 한자, 유물을 짓밟는 모습.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 전체가 국제적인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이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 영국 문화유산 훼손 국제적 분노. 제 눈앞에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사에는 이미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요나스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로 큰일 났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학교의 중국인 교사들은 사과하는 대신 학생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사는 기자에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인들은 원래 중국을 무시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핑계일 뿐이다. 사실은 영국이 중국을 공격하려는 수작이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대혼란, 박물관에서의 망신, 그리고 유적지에서 벌어진 문화재 훼손 사건까지.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몽이었어요. 그냥 침대에 눕고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밖에서 나는 건가 싶었는데 복도로 나가보니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맵고 자극적이며 굉장히 강한 냄새였어요. 불에 탄 고추, 발효된 소스, 그리고 향이 강한 허브가 한데 섞인 듯한 냄새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문이 살짝 열린 방 안에서 자욱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몇몇 중국 학생들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방바닥에 놓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는 거품이 끓어오르고 기름이 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수증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면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옆에 있던 요나스가 속삭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호텔 전체에 시끄러운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경고등이 천장에서 번쩍였고 스피커에서는 기계음이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화재 비상. 즉시 대피하십시오. 호텔 문들이 쾅쾅 열리면서 투숙객들이 놀라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미 비상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냄새와 연기는 호텔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 방 안에서는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수건으로 연기를 막으려다 오히려 더 퍼뜨렸어요. 그때 호텔 매니저와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매니저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방 안에서 요리를 했다고요? 중국 학생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냥 밥을 해 먹으려고 했어요.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하지만 매니저는 단호했어요. 이건 호텔 규정을 어긴 겁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에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즉시 호텔에서 쫓겨났어요. 학생들이 호텔에서 쫓겨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은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다음 날 바로 귀국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이 완벽한 실패였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밍이었어요. 밍은 이번 여행 내내 가장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학생이었어요. 중국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반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또 중국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하지만 뜻밖에도 밍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너 한국 좋아하지? 저는 눈을 깜빡이며 답했어요. 응. 밍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난 원래 한국을 그냥 중국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이제 또 한국은 원래 중국 거였다는 이야기라도 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밍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잘 모르겠어. 밍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갔던 곳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존중하더라고. 한국 역사, 패션, 음악 다들 감탄했어.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밍이 이런 말을 하다니. 처음으로 그는 중국이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밍은 다시 한숨을 쉬더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 내내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이 스캔들을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국제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고 기사 제목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 영국 문화유산 훼손 국제적 분노. 런던 호텔, 중국 단체 관광객 퇴출. 중국의 국제학교,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다. 이제 와서 감출 방법은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 유럽 학생들은 분노했어요. 다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창피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아예 중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도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중국이 강하고 현대적이며 존경받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 오만함, 극단적인 애국주의,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짐을 싸고 중국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베이징의 스모그로 가득 찬 공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따뜻하게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이 맞아.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편리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했다는 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일도 없었고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저는 진짜 평온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중국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증명하려던 태도,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아집, 과격한 애국주의 이 모든 것이 독이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중국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소속감.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